자, 얘부터 보면 돼, 얘부터. 자, 그래서 얘가, 봐봐봐. 이거 아마 3월 모의고사 때 시간이 엄청 모자라가지고 고전소설 날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 독해가 쉽지 않았어, 얘가. 알겠지? 인물을 똑바로 봤어야 돼. 그러니까 인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얘가 전형적인 무슨 모티프가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 이런 걸 보고 늑혼이라 그래. 늑혼 모티프가 나타나는데, 늑혼이 뭐냐면, 억지로 혼인시키는 거. 억지로 우리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보면 돼. 3월 모의고사. 억지로 혼인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 늑혼이라 그래. 그래서 얘가 늑혼 모티프가 나타나고 인물 배경을 알려주면 인물이 어떻게 되냐? 봐봐봐. 상이 있어. 상이 임금이야. 임금. 주상. 그지? 자, 근데 이 주상에 있잖아. 누가 있는 거냐? 계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태우라고 나와. 근데 얘가 요 상에 바로 뭐냐? 계모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주태우가 낳은 애가 바로 누구냐면 노왕이라는 애야. 그리고 이 노왕의, 얘도 세모할까? 노왕의 딸이 바로 누구냐? 얘 이름이 헷갈려. 군주라고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사람 이름 때문에 더 독해가 힘들게 나온 거야. 왜냐면 군주 하니까 왠지 어때? 임금 같잖아. 그지? 근데 애가 여자의 이름이야. 공주님이야, 공주님. 그래서 이 군주라는 애가 바로 뭐냐면 얘가 공주야, 공주. 한마디로. 알겠지? 근데 이제 이 군주가 있잖아. 누구를 본 거냐? 여기 이제 주인공이 있거든?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이중백이라는 애인데 요 이중백을 보고 얘가 뭘 한 거냐면 반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때? 가서 태우한테 가가지고 쪼로록 가가지고 말을 하니까 태우가 상에게 말을 해. 그리고 이 상이 있잖아. 요 이중백을 어떻게 하냐? 총애를 해요. 아끼는 신하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얘를 사위 삼으면 좋잖아. 그래서 얘한테 지금 결혼하라고 하는데 얘는 이미 뭐가 있는 거냐? 정혼자가 있어. 누구하고 이미 정혼을 한 거냐? 여기 예쁜 여자애가 나와. 현효. 성이 오씨거든? 오현효라는 애가 있어. 그럼 둘이 지금 뭘 한 거냐면 이미 정혼을 한 거야. 그럼 정혼을 한 상황에서 억지로 지금 어때? 군주하고 결혼을 하라고 한 거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어때? 이게 여기 초점은 어떤 거냐면 이중백은 뭐라는 거냐? 거절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오현효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오현효에 누가 있는 거냐면 숙부랑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숙부하고 그리고 누가 있냐? 숙모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숙부하고 숙모가 당연히 어때? 이 상황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 억지로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때?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얘네들이 혼례를 해버리면 앞으로 자기들에게 닥칠 위기 상황이 다 짐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숙모가 조심스럽게 뭘 권하느냐? 결혼을 하지 않고 수절을 지킬 것을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오현효도 당연히 어때?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하는 장면. 알겠지? 그래서 거기까지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떠냐? 그럼 얘가 결국 어때? 요 이중백이 있잖아. 둘이 이렇게 해서 부부가 돼요. 결혼을 한 거야. 또 결혼했는데 당연히 어때? 이중백은 요 얘가 꼴보기가 싫겠지. 그래서 얘를 천대하니까 그러면 이 군주가 또 어때? 할머니한테 또 가가지고 쪼로록 일러 바친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디에 갇히느냐? 감옥에 갇혀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감옥에 갇히는데 근데 뒤에 또 뭐가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에 또 얘하고 갈등하는 나쁜 새끼가 또 있어. 누구냐? 주연이라는 놈이 있어. 그래서 이 주연이라는 새끼가 있잖아. 이때다 싶어서 또 얘를 지금 어때? 사지로 내모라. 그럼 어떻게 내모는 거냐? 지금 이제 나라의 위기가 온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냈으면 하냐? 하니까 얘가 일부러 누굴 제안해? 이중백, 감옥에 갇혀있는 얘를 풀어줘서 얘를 보내는 게 낫겠다. 근데 그 이유가 이중백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얘를 사지로 내모는 거지. 죽음의 땅으로. 그리고 플러스 또 어떤 거냐? 이 군주하고 얘네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군주는 지금 마음이 얘한테 가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든 거잖아. 그래서 이 제나라하고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현효가 되게 예쁘니까 요 현효를 제나라로 보내자. 거기 세자가 이 현효 얼굴 보면 반할 거다. 그래서 세자의 첩으로 얘를 보내버리자 라고 하니까 당연히 어때? 얘네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걸 수락하고 이중백은 어때? 감옥에서 풀려나요. 근데 이중백은 당연히 자기가 풀려난 배후에
주연의 음모 그리고 얘네들의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누구를 염려하냐? 오현유를 염려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 인물이 복잡하고 이게 너네 시험 볼 때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기에서 군주가 그러니까 군주? 왕?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읽다가 또 까먹어. 그래서 헷갈렸던 거. 알겠지?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 겁니다. 말 뜻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 단어가 좀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그럼 맨 첫 번째 문단은 뭐냐면 주태우는 상의 계모니까. 그리고 계모야. 그리고 노왕은 주태우의 소생이야. 그럼 군주는 또 누구 딸이다? 노왕의 딸이다. 그치? 공주님이야, 공주님. 그럼 군주를 본국에 보내지 않고 태우가 곁에 두고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손녀를 지금 아끼고 있는 거지. 근데 이날 군주가 보모 데리고 구경하다가 누굴 본 거냐? 이중백의 고귀한 모습을 본 거야. 그리고 여기 밑줄 돼 있잖아. 요 기억이 바로 누구의 시각인 거냐? 얘가 바로 군주 시각에서 바라본 거. 알겠지? 그래서 군주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 이중백이라는 애가 뭐처럼 보여? 신선 아니면 수중의 비룡, 용처럼 느껴지는 거야. 너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 지금 본문이 없어서 그래? 아니 저 화장실 하는 거. 아, 알았어, 빨리 갔다. 난 또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줄. 막 웃고 있길래. 자, 그래서 얘가 수중 비룡처럼 느껴졌대. 그래서 보모를 시켜서 누구 집 상공인지 알아오라고 했어. 그럼 이제 유모가 응명하고, 그래서 응명이 뭐냐? 명령에 응하고 이 뜻이야. 그 명령을 받고 가서 즉시 보고를 했지. 그럼 알아보고 온 거야. 그럼 이 남자의 정체가 바로 누구냐? 좌영윤, 이중백이다. 좌영윤이라는 것은 뭐냐면 벼슬이야, 벼슬. 알겠죠? 우리 왜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것처럼 영윤이라는 게 되게 높은 벼슬이에요. 그럼 좌영윤, 이중백이다. 그럼 군주가 기뻐해. 그래서 누구에게 말해? 태우에게 중백에 대한 말을 하죠. 시집 가겠다고 했어. 애가 보통이 아니야. 그럼 태우가 상을 아련하고, 그럼 이제 상을 아련한다는 게 무슨 말? 인사하는 거죠. 자기보다 아랫사람이지만 얘가 상, 임금이잖아. 아련하고 여주니까 상 또한 봐봐 여기 나오죠. 태우의 말씀을, 이런 게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잖아. 순순히 따랐다. 왜냐면 우리 생각에는 자꾸 우리는 뭐가 박혀있어.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뭔가 계모 그럼 나쁜 년 같고, 그지? 그러면 계모 있으면 너한테 계모 말 안 따를 것 같고, 그죠? 근데 아니야. 태우 말을 공경하고 순순히 따랐다. 그지? 그러니까 보통 있잖아. 시험 문제 낼 때 내용일치 문제에서 출제진이 잘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내용이 나오면 그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순순히 따라. 그럼 중백을 불러와. 혼인하라고 해. 근데 나오죠. 중백은 한사코 거절을 하는 거야. 그러자 상이 포기하지 않아요. 누구누구를 부른 거냐? 봐봐봐. 실랑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에서 여기 오현효라는 여자랑 지금 정호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현효의 누가 되는 거냐면 숙부예요. 알겠지? 실랑이 현효의 숙부야.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어때? 태우를 불러서 우격다짐으로 뭘 한 거야? 택일, 날짜를 정한 거. 결혼 날짜를 정한 거야. 그런데 그 결혼 날짜가 언제다? 5월 순이었대. 이게 결혼 날짜인 거지. 그럼 실랑이 부인을 향해서, 그럼 잘 봐봐. 요 실랑이 누구? 현효의 숙부예요. 알겠죠? 그리고 부인을 향해서 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누구야? 현효의 숙모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입장을 보여주는 거냐? 현효, 여자 쪽 입장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제 실랑은 당연히 어때? 탄식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밑에 거랑 연결되지. 어찌해야 옳으냐? 라고 해서 내적인 갈등과 고뇌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그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봐. 그럼 이제 부임이 있잖아. 침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깊이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오열, 울면서 뭐라고 해? 아, 첩의 뜻이, 첩이라는 게 뭔지 알죠?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거, 여자들이. 매우 착잡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봐야 돼. 봐봐봐. 성례하면, 그럼 봐봐. 말 뜻이 뭐냐면, 여기에서 성례한다라는 건 무슨 말? 중백이랑 누가? 현효가 결혼을 하면 이거야. 중백하고 현효가 결혼을 한다면 그건 누구의 뜻에 어긋나? 임금의 뜻에 어긋나는 거지. 임금은 누구한테 결혼하라 그랬으니까 중백이랑 군주랑 결혼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상의 뜻을 기망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 기만하고 똑같은 뜻이야. 속이는 거. 그럼 임금의 뜻을 속이는 것일 뿐이어서 올바르지 않아.
그리고 현효가 중백에게 가. 그럼 이것도 어차피 똑같이 무슨 말? 현효하고 중백이 결혼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지. 그래서 말하기 방식이 어떤 거냐면 상황을 가정해서 벌어질 수 있는 무슨 결과?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말하기 방식인 거야. 알겠죠? 결혼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하고 상황을 가정했을 때 부정적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예측하는 거야. 그리고 현효가 중백에게 갔어. 결혼을 했어. 그러면 얘네들 부부의 정은 되게 애틋할 거 아닙니까? 둘이 사랑을 하니까. 그러면 천자의 위험이라도 어떤 임금의 위험이라도 얘네들의 사랑은 뭐하지 못해? 깨지 못한다는 거야. 패하지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영윤의 위세와. 그럼 영윤이 바로 누구예요? 중백. 이중백. 얘도 높은 벼슬이잖아. 그리고 그 위세와 그 풍채가 애가 또 어때? 장난 아니야. 그 풍채가 장부로. 그러니까 애가 대장부란 말이야. 자나 깨나 생각하던 가인이 바로 누구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그럼 요 가인이 바로 현효겠죠? 현효를 버리고 어찌 상명을 지켜. 상명 임금의 명을 지켜서 신이 그럼 봐봐봐. 여기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신의를 말하는 거야? 현효와의 신의를 말하는 겁니다. 신의가 무슨 말? 믿음과 의리란 뜻.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얘네들은 약속을 한 거예요. 결혼하기로. 그죠? 그럼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 중백 입장에선. 그럼 그걸 저버리겠습니까? 만일 현효하고 성례한 이후에 만사가의 혐의가 없어질 테니 그럼 봐봐. 성례하면 여기가 말뜻이 좀 헷갈리는데 모든 일에 혐의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혐의가 있다라는 건 보통 범죄 그럼 무슨 말? 혐의 있다. 혐의자. 뭐 이런 말 쓰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맥락은 어떤 거냐면 결혼한 다음에는 모든 일에 혐의, 그러니까 뭔가 의심할 만한 것들이 없어진다 라는 뜻은 누구 입장을 뜻하는 거냐면 여기 중백의 입장인 거야. 왜냐면 중백은 오롯이 뭐만 봐? 사랑만 보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면 혐의가 없어질 터이니 군주의 은혜를 막고, 군주 여자애 그지? 공주님 걔 은혜를 막고 끊어서 현효가 있는 곳으로 빈번하게 월장을 해서 삼가지 못해 방자하게 이르기라도 한다면 틀림없이 참화가 우리와 저희에게 적지 않게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뭔가 논리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뭔가 연결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냥 이해하면 돼. 알겠죠? 여기에서 가정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상황은 이거야. 군주의 은혜를 막아. 그러니까 군주가 얘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뭘 뜻해? 그게 은혜거든. 그지? 그래서 그것을 막고 끊어서 현효 있는 대로 월장에서 삼가지 못해 방자하게 이르기라도 하면 틀림없이 참화가 우리에게까지 미칠 거다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럼 현효의 연연약질로. 그럼 연연약질이 뭐냐? 그냥 연약하다는 거야. 그럼 현효라는 애는 연약한 애야. 그럼 그 사이에 자진한다는 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자살하는 걸 자진이라 그래. 자진해 버릴 거니까 지 나이가 어리고 그럼 여기서 제 나이라는 건 현효죠. 아직 차라리 성례를 말고 그럼 봐봐. 아직 결혼식을 올린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올리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그 다음 중백이 군주를 가까이 하고 좌처를 임의로 알아서 한다면 그럼 이거는 또 어때? 긍정적인 걸 가정한 거야. 이 상황에서 그냥 결혼하지 않고 중백이 또 군주를 가까이 해서 걔네들이 지금 좌처 거기에 거처를 지금 구해서 알아서 지낸다면 지가 알아서 하면 소조의 일신이 여기서 소조는 현효겠죠. 현효의 몸이 고요한데 그러니까 그냥 어딘가 짱 박혀 조용히 홀로 지내는 게 걔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다 이거예요.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어가가 바로 뭐 어자가 임금 어자. 그래서 임금가 알겠죠? 그래서 임금의 가족들이 이 뜻인 거야. 그럼 어가가 간섭하는 바가 없으면 비록 문을 뒤에 문제 나오잖아. 문바라는 과부가 되어도 그럼 과부가 된다는 게 누구? 현효죠? 그지? 얘가 과부가 되어도 아직 종말을 보아가며 선처하는 이만 갖지 못하다. 이게 말뜻이 어려운데 종말 보아가며 선처하는 이만 갖지 못하다 라고 돼 있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봐봐.
이게 정말 보아가면서 선처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누구랑 결혼하는 거? 중백하고 결혼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보다 과부로 지내는 게 낫다라고 한 거. 알겠지? 그래서 지금 봐봐. 말뜻의 포인트는 이거야. 과부로 지내는 게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한 거지. 그지? 그리고 왜 과부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미 약혼을 했잖아. 그럼 옛날 상식으로 했잖아. 약혼을 한 상태에서 혼인이 파탄이 나. 그럼 이 여자는 어때? 이미 그 혼인이 파탄 났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 옛날에는. 알겠지? 그래서 과부로 지내라고 한 거야. 됐죠? 그럼 이렇게 지금 숙모가 제안을 해. 그리고 그 다음 봐봐. 그럼 신랑은, 그럼 봐봐봐.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신랑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 옳게 생각해. 그지? 숙부는 그럼 현효에 붙인 오상서가 근데 약간 마음에 그게 있어. 현효 아빠가 있는데 오상서가 꿈속에 등장해서 뭐라 그랬냐? 어떤 일이 있어도 성례 결혼식을 올려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 꿈속일을 생각하니까 묵묵해서 결단치 못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말뜻이 중요해요. 내용일치가. 지금 신랑은 이걸 옳게 여겨. 누구의 판단을? 자기 부인의 판단을. 그지? 근데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냐? 꿈속 일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디에가? 수매정에가. 얘가 제목이 수매정신록인 거잖아. 그러니까 수매정에 누가 지내고 있는 거냐? 현효가 지내는 거예요. 그 수매정에 있는 맑은 마음, 그게 바로 현효야. 그것을 담은 기록이다. 그래서 제목이 수매정신록이야. 그럼 공간이동했죠? 현효를 만나서 부인의 말, 그러니까 현효 입장에서는 숙모인 거지. 그럼 숙모 말을 전했어. 그럼 소저가 부끄러워하면서 고운 얼굴 화내는 거 아니야. 얘도 숙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숙모 말씀이 지당하다. 소년 또한 원하는 마음도 이 밖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고 천연자약하다는 게 무슨 말?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해. 그것은 결국 뭐다? 봐봐, 요게 중요해요. 여기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나와. 숙부를 위로하는 뜻이었다. 요게 바로 뭐?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어때? 다 애가 속뜻이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숙부를 위로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요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줄거리는 뭐냐? 그럼 군주와 혼인을 한 후에 이중백이 군주를 멀리하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긴 했어. 근데 어때? 이 공주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럼 군주는 그 연유를 알아내고 뭘 알아내니까 누가 있는 거? 배우에 오현효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또 쪼로록 가서 일러 맞춰. 조태호하고 천자에게 고변을 해. 그럼 천자의 노여움을 산 이중백은 그래서 얘가 지금 어때? 천자 노여움을 산 거야. 근데 우리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천자랑 그 다음에 상하고는 달라요. 알겠지? 우리 봐봐봐. 지금 천자는 보통 고전소설에서 뭐냐? 킹 오브 더 킹이에요. 알겠지? 킹 오브 더 킹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여러 국가들이 막 많잖아. 그래서 나라의 왕들이 되게 여러 개 있단 말이야. 그죠? 여러 명.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센 왕, 걔가 바로 천자인 거야. 됐죠? 그럼 천자의 노여움을 산 이중백이 감옥에 갇힌다. 자, 그럼 이제 한편 각도 제후들이 천자께 주문을 해. 그럼 뭐라고? 제나라 왕이 반의. 그럼 여기서 제나라 왕에다가 세모하고 얘가 오랑캐야. 반이라는 게 무슨 말인 거냐면 반역할 뜻. 반역의 뜻을 반이라 그래. 날마다 장사를 모으고 상군을 조련하니까 사신을 보내서 칙지를 내려. 칙지가 임금의 명령서예요. 문죄하시고 죄를 묻고 그 기밀을 규찰 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가 있잖아. 반역하려고 지금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들 한번 혼내줘야 된대. 그럼 상이 임금이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상 나오죠. 그죠? 다른 인물입니다. 근심했어. 마땅히 보냄직한 사람을 생각하지 못해 답답했어. 근데 나쁜 새끼 또 나와. 이 새끼 나쁘네. 승상주연에다 세모하는 거야. 나쁜 새끼야. 그럼 얘가 태후에게 얘가 또 누구에게 말한 거냐? 사계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태후에게 말한 거야. 그치? 왜냐면 태후가 완전 누구 편이야? 군주 편이잖아. 그죠? 그래서 태후에게 말해. 그럼 기묘한 계책을 말하겠대.
중백의 죄를 사해서 지금 용서해서 문죄하라고 하고 오소저를 여기 있는 오소저가 바로 누구예요? 오현유. 알겠지? 이게 사악한 새끼야 얘가. 오현유를 어디로 보내? 만리 노국에 실어 보내. 거기에 세자 후궁으로 삼게 하면 두 쪽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다. 완전 사악한 제안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누구 문제도 해결돼? 군주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죠? 아이고. 전진아, 왜 이렇게 늦었어? 어? 난 또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느라 지금 못 오는 줄. 자, 그럼 일신도 편안하시고 노국세자도 절세, 미인을 얻어서 기뻐할 거다 하고 지금 우리 한자성으로 하면 이렇게 오현효를 저쪽 나라에 보내면 일석이조다 라고 제안한 거야. 그럼 당연히 누가 솔깃하겠어? 태우는 솔깃하겠죠. 그치? 그럼 어찌 그 개교가 기특치 아니리요? 라고 했더니 태우와 군주가, 그럼 당연히 군주하고 태우는 이게 완전 마음에 들잖아.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년이 군주 입장에서는 오현효인데 얘를 딴 나라로 보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야 절묘했다. 그리고 그 다음 봐봐, 이것도 봐봐봐. 개교로서는 아주 절묘했다 에다 표시해놓고 얘도 바로 뭐?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개입해서 상황에 대해서 뭘 해줘? 판단하고 평가를 내려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야 개교로서도 진짜 절묘했구나. 이건 서술자 판단인 거잖아.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봐. 승상은 범연히 생각하지 말고 힘쓰고 힘써 도모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승상이 바로 누구? 요 주연인 거지. 그치? 태우하고 군주는 승상 주연의 제안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주연이 뭐라 그래? 하교가 명령이야. 명령대로 착실하게 수행하리이다. 그럼 주연이 이튿날 조참에 출발해서, 조참이라는 건 신하들이 아침에 모이는 거거든. 그럼 거기에 출반은 왜 우리 사극에 보면 밑에 임금 있으면 임금 앞에서 앞으로 신하들 쭉 해가지고 엎드려 있고 그 중에서 한 명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있잖아. 그걸 출반이라 그래. 한 명이 나와서 말하는 거. 그럼 이제 주연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사신을 보내야 돼. 강렬, 충직하고 문무겸전한, 문과 무를 겸비하고 있는 대신을 보내야 반드시 천조를 욕먹지 않고 후환을 얻게 하리니 폐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보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상이, 임금이 뭐라고 하냐? 짐의 생각도 똑같다. 경등이, 우리 경이 바로 뭐야? 밑에 신하들을 지금 경이라고 높여 부르죠? 너희들이 천거 추천해서 짐의 근심, 나의 근심을 덜게 하라. 그랬더니 주연이 또 부복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 근데 얘는 이중백을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이중백을 뭐 하기 위해서? 사지로 내몰기 위해서 추천을 하는 거야. 알겠죠? 속이 시꺼먼 새끼야 얘가. 아주 사악한 새끼. 그럼 주연이 다시 얘기해. 감옥에 있는 죄인 이중백이라는 위인이 소임에 적합하오니 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사신으로 임명 보내면 마땅할까 합니다. 그럼 상은, 그럼 봐봐봐. 원래 이중백을 중히 여겼던지라. 아까 우리 했었죠? 상은 이중백을 뭐 한다 그랬어? 총애한다 그랬지. 그럼 즉일 바로 그날 사면을 해. 그리고 상서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상서가 바로 누굽니까? 이중백이죠. 알겠지? 이중백이야, 이중백. 얘를 복야에 승포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벼슬을 있잖아. 더 올려줬다는 뜻인 거야. 승진시켜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감옥에서 꺼내주고 벼슬을 올려준 거야. 그럼 제국에 보내는 사신으로 삼았어. 그리고 그 양형을 사면해. 애를 사면해 준 거야. 사신으로 삼은 까닭은 여기서부터 또 체크해야 돼. 어디서부터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괄호에서 얘가 지금 다 뭐냐?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거. 알겠죠? 편집자적 논평이 되게 많이 나와. 그럼 그 뜻이 뭐냐면, 잘 봐봐. 양형을 사면해서 사신으로 삼은 까닭은 태후의 참정을, 우리 아까 태후가 누구? 주태후, 그죠? 계모. 태후의 참정이 뭐? 정치에 참여하는 걸 참정이라 그래. 그럼 태후의 참정을 용인하셨다고 할 수 있다 하고 서술자가 개입해서 지금 이 상의 결정 속에 담겨있는 의도를 파악해서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봐. 승품, 벼슬을 올려주신 것은 태후의 바람과는 관련이 없다. 태후의 뜻을 승순해서
죄를 내리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품계를 더 높이 올렸으니까 상이 이중백을 총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고 어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해준 거야. 알겠지? 지금 다 뭡니까? 편집자적 논평이야.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민이 거기 있던 셋이 있잖아. 사은, 은혜에 이제 감사하고 이제 조정을 나간 거야. 그랬더니 신부인이, 그럼 여기 봐봐봐. 신부인에다가 동그라미하고 얘가 바로 누구냐? 중백이 엄마야. 알겠죠? 신부인은 엄마야. 놀라고 슬피 울면서 말해. 내가 너를 그 나쁜 광서 속으로, 그 나쁜 광서가 어디야? 감옥. 알겠죠? 감옥에 갇혔었잖아. 보내놓고 그토록 간장을 녹였더니 또 이제 너를 만나러 지금 타국에 보내야 한다니 이 착잡한 회포를 어찌 참으란 말인가. 그리고 뒤에 문제 나와요. 모친을 위로하면서 요 비세로줄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자친, 자애로운 어머니. 알겠죠? 어머니를 오래 떠나는 정은 간측하지만 너무 슬프지만 소자의 대명은, 자 그럼 봐봐. 소자의 대명은 하늘이 하시는 바라. 여기다 써 유교적.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때? 나란 일이 우선이다 이거야. 알겠죠? 자기가 받은 일은 어차피 하늘이 하시는 바다. 나란 일이 우선이라는 거야. 조금도 염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일을 누설함은 가중에서, 집안에서 일어난 거고 군주가 만든 일이다. 그럼 봐봐봐.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 군주의 미친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번에 소자를 놓아 사진으로 삼은 것도 누구? 주연 태후의 개교다. 정치적으로 누가 지금 적인 건지 다 알고 있어. 소자가 제국으로 간 후 틀림없이 오씨가 바로 현효주여 참사를 할 뜻이 있으니까 현효에게 닥칠 위기를 짐작하고 있는 거야. 뜻이니까 어찌 분한이 분노 개빡친다 않겠습니까? 군주가 제가 출행하기 전에, 군주 미친년이죠? 자기가 지금 제 나라로 떠나기 전에 응당체면으로 억지로라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어때? 얘가 지금 정치적인 의도를 파악을 한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밑에 봐. 군주는 병이 있다고 핑계하고 밖에 안 나온 거야. 그게 원래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솔직히 남편 아니야. 남편이 딴 나라 간다는데 지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정보모를 보내서 일단 얘도 어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피고 있는 거죠. 기세를 살피라고 하니까 보모가 상서, 그럼 상서가 누굽니까? 중백이죠. 얘네 집안에 가서 기색을 살폈어. 근데 보니까 어때? 사람마다 반가워해서 사색하지 않으므로 보모가 대희. 그러니까 얘는 뭐야? 속뜻을 모르는 거지. 애가 있잖아. 대가리가 많이 안 돌아가는 거야. 보모도. 알겠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쟤네 우리 배후에 우리가 있다는 걸 모르나 봐 하고 그냥 좋아하고 있는 거야. 대희,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작용, 음모라는 것을 모르는가 하고 여겼다. 그러니까 속뜻, 뒤에 문제 나오죠? 지금 얘네들은 그 속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보모랑 그리고 군주는. 그럼 이제 대내가 어디야? 대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주한테 말해. 상서집 사람이 다 청한이 뭡니까? 얼굴이 맑아, 우매, 어리석다. 아이고 어리석은 건 개뿔, 니년이 어리석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어서 기미를 모르고 상서는 강정에 나와 숙부께 배우러 가 계시더이다 하고 얘기했어. 안전해! 라고 누구에게 알려준 거야? 군주에게 알려준 거야. 그럼 이제 군주가 당초 궁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상서의 어미한 기상으로, 그 상서가 누굽니까? 다 중백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백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섭섭한 질책 받을까봐 자기가 나갔다가 있잖아. 또 혼날까봐 두려웠대. 그래서 나가지 못한 거야. 그리고 또 시작이에요. 편집자적 논평. 기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요. 그래서 묶어서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 사실은 상서가 원해 멀리 딴 나라에 가야 되니까 안 나오는 게 도리가 아니요. 그리고 또 상사 일념에, 그럼 봐봐. 상사가 바로 뭐야 해? 그리움.
그죠? 이 군주는 짝사랑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자기 남편을. 그죠? 그럼 그 그리움에 마침내 숙정, 오랜 청을 풀지 못했어. 보고 싶지. 남편이 보고 싶은 거야. 짝사랑이니까. 다시 보러 가자고 해서 나온 거죠. 그지? 상서 부중에 왔어. 그럼 가중에 지금 어때? 상하가 군주를 보고 괴로워하고 무의 여기면서 마지못해 상서 집안의 사람들이 군주를 보고 억지로 다 위대하다고 할 나름이었다. 알겠죠? 쏘리 미안합니다. 편집자적 논평이 요까지네요. 쏘리 요까지 알겠죠? 요까지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뒤에 이렇게 있는 거고, 사실 뒤에 문제는 쉬워요. 알겠지? 독해가 어려웠었던 거야. 독해가 어려웠던 거. 알겠죠? 됐지?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 3월 모의고사 문학 작품까지 다 했습니다. 자, 요건 다 했고, 그리고 거기 왠지 혹시 이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까 잠깐 늦게 온 사람 누구야? 현진이? 응. 지연아, 일어나. 거기 프린트 연습이 얇은 거 준 거 있어. 나머지는 다 변형 문제고, 프린트 얇은 거 꺼내보면 그 얇은 프린트가 뭐냐면 우리 모의고사에 10,000원사 있었잖아. 그지? 근데 얘가 왠지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어서 다른 장면이랑 그리고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작품, 이거 다 수능 특강이 예전에 있었던 거거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볼 겁니다. 1페이지 한번 봐봐. 1페이지 그 얇은 프린트 준 거. 전화 일어나 빨리. 자, 얇은 프린트 준 거 꺼냅니다. 자, 1페이지 봐. 우리 10,000원사 이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죠? 얘 뭐 했다 그랬어? 지금 나랏돈 횡령해가지고 추자도로 유배를 간 거야. 근데 지가 잘못했으니까 죄 없다고 말은 못하고 계속 뭘 하고 있는 거냐? 얘가 불쌍한 척 하는 거야. 불쌍한 척. 알겠지? 자, 그럼 갑니다. 아마도 할 일 없어. 자기가 할 일이 없대요. 생애 생각하고 고기 낚기를 하려고 하니까 물머리가 뭐냐면 멀미. 알겠죠? 멀미입니다. 멀미. 잠깐만. 잠깐 1페이지가 없어? 헐. 딴 걸로 받아. 왜 이따구로 찍혔냐? 자, 멀미 어찌하고, 그리고 나무 베기를 하려고 하니까 생계 유지하려고 하는데 흰 모자라서 어찌하며 자리치기 신삼기 모르는데 어찌하리. 어와 할 일 없다 동량이나 미출 동량이나 하여보자.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기출돼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죠. 기억나지? 동량하러 갔다가 얘가 근데 힘이 없어요. 애가 매가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뒤에 짐을 매니까 어때? 앞으로 넘어질 것 같고 뒤로 쏟아질 것 같고 이런 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밑에가 딱 그 장면이야. 그럼 봐봐봐. 탈만건 갓속이고 호중 치막 띠끌르고 총만 나분 헙실진에 3살부채 치마 차면하고 남초 없는 빈 담배대 소일조로 가지고서, 그러니까 담배도 없는 데 있잖아. 괜히 쑥스러우니까 갖고 간 거야. 비슥비슥 걷는 걸음마다 자기 지금 병신같이 느껴지는 거죠. 눈물이 나. 세상 인사 꿈이다. 내일은 더 꿈이다. 엊그제는 부기자인데 오늘은 빈천자다. 부기자가 꿈인가 빈천이 꿈인가. 장조우적 활용하고라니 어느 게 꿈인가. 한단치보가 꿈인가. 계속 같은 구조 반복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와서 얘가 어디 갔어? 동량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뒷페이지로 가봐. 자, 뒷페이지로 가. 그래서 거기 2페이지에 봐봐봐. 그럼 A 세로줄이 지금 어떤 거냐? 동량하러 간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리고 밑에도 지금 어때? 우리 밑에 거부터 읽을 겁니다. A 세로줄 밑에. 그럼 봐봐.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부끄러움이 먼저나 동량, 좀 달라는 말이 안 나와. 안 나오더냐?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하는 헛기침에 허리 굽힐 때 공손한 인사야. 내 허리 가히 없어. 비부, 비가 바로 뭐야? 노비한테 자기가 절까지 하고 있다는 거지. 내 인사 차서 없이 종에게 막 존대를 해. 혼잣말로 중중하니 줄인중 들어온가. 미출거 봐. 혼잣말로 중중하니 줄인중 들어온가. 이거 뭐야? 말장난이죠? 언어 유희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말 잘 못해가지고 중중중중 이러고 있으니까 굶주린 중이 스님이 들어온 건가? 이렇게 언어 유희야. 그 집사람
눈치 알고 그 주인이 눈치 알고 나한테 뭘 떠줘? 보리 한 마리를 떠줘. 아이고 가져가. 불쌍하다. 적객 동량. 적객이 뭐냐? 유배객이에요. 유배객이 동량을 오는 건 예사 늘 있는 일이니까 당면에서 받을 때는 마지못한 치사로다. 그렁저렁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리 어느 노비가 수나리 아무려나 저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하니까 원래 중인 계급이야.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얘가 지금 동량을 해서 뭐예요? 보리 한 말을 얻은 거야. 되게 무겁죠. 그지? 그래서 이거를 누구 시켜서 이걸 지라고 할 수도 없어. 지가 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장면이 밑에 쭉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뒤로 가봐. 3페이지까지. 3페이지까지가 우리 다 겹치는 장면. 알겠죠? 모의고사에 있는 거랑 겹치는 장면이에요.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실 더 나올 것 같은 건 어디냐? 5페이지예요. 5페이지에 보면 얘가 뭐냐면 안도환이 쓴 거야. 같은 애가 쓴 거거든. 만원사 답을 쓴 거야. 그래서 실판 봐. 만원사 답이라고 해서 만원사에 대한 뭐다? 답가다 라고 해서 만원사 답을 쓴 거야. 자, 그럼 밑에 한번 봐봐. 잘 봐봐. 이보소 손님 내야 서른말 그만하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에서 이보소 손님 내야 그러잖아. 이 손님이 바로 누군 거냐면 이렇게 쓰면 돼. 만원사의 화자라고 쓰면 돼요. 알겠죠? 손님이 바로 만원사의 화자야. 그럼 만원사의 화자에게 얘가 하는 말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잘 봐. 먼저 알려주면 만원사 답에서는 있잖아. 얘한테 희망을 줘요. 야, 너도 곧 풀려날 거야. 알겠지? 사실 그게 누가 듣고 싶은 말? 얘가 듣고 싶은 말이지. 똑같은 작가가 쓴 거야. 자, 그럼 봐봐. 이보소 손님 내야 너 서른말 그만하고 너 그만 찡찡대. 광부가 미친놈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광부 비출고 걔가 바로 누가 돼? 만원사 답의 화자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광부 자기 스스로를 미친놈이라고 낮춰서 겸손하게 표현한 거야. 야, 광부 미친놈의 말이라도 성인이 가리시니까 시골 말이 무식하다. 그럼 시골 말하고 광부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그지? 나의 말씀 들어봐라. 천지인간 큰 기틀에 좀비 귀천 짜여내. 하루한때 금심없이 모두 즐거움. 봐봐. 늘 즐겁기만 할 수 있겠어? 없겠죠? 누가 있겠느냐? 하늘에도 변화가 있어. 1월시그래. 바다에도 진퇴가 있어. 밀물 썰물이 있어. 추나추동 사시절에 한소온냉이 있어. 그럼 칠판 봐. A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일은 다 어때? 변화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지. 봐봐. 흥진, 비례, 보진, 감내 다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좋은 일 끝나면 나쁜 일이 와. 고생 끝에 낙이 와. 그지? 그러면 얘가 하는 말도 그거야. 너 뒤지게 고생하지만 결국 너에게도 좋은 일이 올 거야. 그지? 그래서 A 밑으로 가. 부귀한들 물실하며 몸에 붙여두었으며 공명에 끈달아 옆에 채워있을 손가. 즉 부귀공명 어때? 영원하지 않다.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좋으며 번화하다 고생한들 밑줄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할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누가 듣고 싶은 말? 얘가 듣고 싶은 말이야. 그치? 너 고생 평생 하는 거 아니야. 너도 풀려날 거야. 그치? 화려하게 치장한 경대부도 오픈 신분 귀공자도 다음 페이지. 성고생 다 지내고 천은 입어 올라갔어. 야, 여기 유배 왔던 애들 나중에 다 풀려났어. 이 고생 다 겪으니 손님뿐 너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토록 서러워하며 저토록 애써해서 귀양살이 애쓰나니 쾌히 죽어 모르자니 망해 투사 하려는가 불시가사 하려는가 자문이사 하려는가 음독이사 하려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야, 너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너 음독 자살 하려 그러니 불에 타서 죽을라 그러니 막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야. 30사람 다 죽으면 조선 사람 반대고 귀양 가서 다 죽으면 선유배객이 누가 있겠어. 야, 너도 죽지 말고 살아. 그래서 비해 보니까
녹음방초 우거진데 두견슬 피우는 곳에 망고영웅 묻힌 산이 몇몇인 줄 모르니 서러워 죽은 무덤 없어. 애써 죽은 시체도 없어. 야, 너 너무 어때? 그렇게 과하게 하지 마. 너도 풀려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잘 봐봐. 손님 얼굴 보아하니 피골이 상견해. 애가 완전 피골 상접이야. 종이 붙은 배롱인가, 두 눈 박은 수수대인가, 시보리 장승인가, 열나을날 재웅인가, 실성한 광인인가, 실온한 병인인가 같은 구조 반복되죠? 그래서 이게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 얘가 얘를 보니까 야, 너 꼬라지 보니까 가관이다. 애가 완전 지금 어때? 피골상접에다가 그지 삐쩍 꼬랐다는 뜻인 거야. 됐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검은 눈 희게 뜨고 북녘만 바라볼 때 밑줄 북녘만 바라본다는 게 바로 뭘 원하는 거야? 얘 지금 섬에 있죠? 어디 가고 싶어? 육지. 한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북쪽만 보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바가운데 허수아비 새날리는 모양이야. 불어 일부러 죽지 않아도 병이 깊게 들었으니 이병 저병 천만병 중 그리운 상사병. 상사병 미출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상사병이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병이다? 임금을 향한 병이다. 됐죠? 상사병이 첫 번째야. 천리타양 허혈한데 한술부를 뒤떠주며 화타편장 다시 산들 손님병은 어쩔 수가 없네. 그럼 그 병이 뭔 병이니까? 상사병이니까 네 병 어쩔 수 없다. 됐죠? 그래서 잘 봐봐. 위로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얘가 얘한테 위로하면서 야, 모든 사람들 유배 와서 여기서 뒤지는 거 아니야. 결국은 풀려나. 알겠죠? 그리고 내가 너 꼬라지 진짜 장난 아니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건 상사병이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 임금님! 저 상사병 걸릴 정도로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저 좀 풀어주세요.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됐지? 오케이? 만원사 답이랑 해서 같이 문제를 꼭 풀어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진도는 1단 끝났어요.